전화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기로 한 사람인데요. 저기 계신 것 같아요. 조부모부터 통일교인이었다는 제보자는 통일교에 대한 실망감으로 탈교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직 축복을 안 받고 교회를 거부한 통일교 선생입니다. 근데 긴장이 되네요. 두려움 같은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알려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저희 이 종교 자체가 서로 다 알아요. 그럼에도 가평에 대해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효정처럼 보이시죠? 이런 게 이제 16년도 이후로 세워진 건데 한학자 총재가 올라오시고 그러면서 메인으로 밀었어요. HJ 효정탑. 사람 많다. 일요일인데도 사람이 일요일이잖아요. 징글징글하다. 중간에 보이는 게 천수릉전인데 아마 이쯤에나 저쯤에 한학자 동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평을 자주 와요? 통일교인들은? 자주 오죠. 이제 연합 예배 있으면 또 오고 뭐 행사 있으면 오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보러 성지순례가도 오고. 가평을 성지로 조성하려는 마스터 플랜이 완성 단계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대형 병원을 필두로 30여 개의 통일교 사업체가 거대한 타운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일국의 메카 가평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재 낚시 좋아해. 우리 집에 나갈 때가 있어. 이걸 타고 아버님이 나가는데 웬 나이 드신 양반이 낚시하고 있으니까 고기 많이 잡혀요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다가 이제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여기가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거기 가보면 이쪽 물줄기는 척평댐으로 가는 물줄기고 이쪽 물줄기는 남이섬이야. 여기가 딱 가운데 있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둔치 형태로 이 마을까지 물줄기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좋다고 여기다가 뭐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그 얘기를 하더래. 근데 그 당시에는 통일교 이름도 없었어. 우리 윤석열 총재님께서는 2002년도 1월 19일 가평 사랑을 중심한 청원 프로젝트를 명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천일국의 안착을 준비하며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문화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바티칸 이상 가는 체제를 만들어 놓겠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성지순례를 위해 가평을 찾는 일본 통일교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金を取るっていうのは許せませんねと。ここは、なんて言いますか、魂を救う場所なんだというふうに教え込まれていますし、日本人の女性信者は特に日本人が韓国で犯した罪を償う。従って死刑に宿っている悪魔の巣を清める。そういう大切な場所なんだということで説教をします。 이른바 가평복귀라는 이 계획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준비되어 왔다고 합니다. 국가를 다시 하늘 부모님 품으로 돌려드리는 거. 지금 웬만한 나라들은 정교 분리 사회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정교 일치 사회가 돼야 된다. 그 교는 통일교여야 한다 해서 시작하는 그 태초의 공간을 가평으로 잡은 거예요. 가평을 통일교 교주가 다스리는 정교 일치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구상의 중심에 천정궁이 있습니다. 194개국 깃발을 든 온 천주의 환호를 받으며 천주 평화의 왕으로 천정궁에 입궁하셨습니다. 2022년 대선 무렵 권성동 의원이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는 장소가 바로 이곳 천정궁입니다. 천정궁을 방문했던 여야 정치인들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7, 8명이 강원도 여행을 갔다 오다가 동행자의 제안으로 그 가평 천정궁에 들렀습니다. 그때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혹시 한학자 총재를 다시 만나자거나 통일교 민원 얘기가 있었나요?
만난 일도 없고 면식도 없습니다. 제가 간 데가 천정궁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설을 둘러본 적은 있습니다. 그 통일교 시설을. 저 가서 무슨 한학자 총재랑 개인적으로 차 한 잔이라도 마신 적도 없고 그 시설에서 뵌 적도 없고 그렇다라는 말씀. 그런데 25년 전 천정궁을 지을 당시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여기 이제 통일교가 이제 막 건설하고 막 그랬을 적에 마을 주민들이 한번 들고 일어났었어요. 이제 여기 개발하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고향이 없어지는 개념이잖아. 시위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마을에 발전기금으로다가 5억인가 얼마를 냈어. 도저히 허가가 날 구역이 아닌데 허가가 났다는 거지 일종의. 천정궁이 세워진 장락산 부지에 보전 관리 지역이 포함돼 있어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조영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천정궁은 4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럼 약 13,000평이잖아요. 13,000평이면 크죠. 단순히 뭐 몇백 평짜리 교회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임야가 이제 훼손이 되는데 그 훼손되는 면적이 지금 굉장히 커요.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심의를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으면 정비시설이 그 정도면 안 되죠. 올라오면 거의 심의해서 안 되죠. 안 됩니다. 박성준 서울시 건축사 회장의 의견도 비슷했습니다. 보전 관리 지역으로 묶어놓고 있는 이유가 공공성 때문인데 종교 시설이라 그러면 불특정 다수의 공공적인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해서 보전 관리 지역을 해제하겠다라는 신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제안했을 때는 행정관청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근거가 없죠. 통일교는 어떻게 천정궁을 지을 수 있었을까? 확인 결과 박물관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역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겁니다. 통일그룹 관제팀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가 천정궁 인허가에 얽힌 내막을 들려줬습니다. 천정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허가가 받기 어려운 조건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으로 허가를 받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받았어요. 그래서 다 칭찬을 해줬었죠. 수고했다고. 내부에서는 좀 이거 되게 뚫기 어려운 거였는데. 그렇죠. 예. 현행법상 등록 박물관은 일정 일수 이상 일반 대중에게 개방해야 합니다. 천정궁은 어떨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희 박물관 왔어요. 그냥 일반 전화고 오셨다고요? 네, 천정궁 박물관. 저희 일반인한테 오픈 안 하고 있어요. 천원단지 건설에 참여했다는 한 통일교 교인. 박물관 목적은 1%도 없었고요. 그냥 그거는 100% 거주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거주 공간이요. 그쪽 교회 사람들도 뭐 일을 하겠지만 외부 사회 사람들이랑도 이런저런 협업을 하거든요. 그럼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까지도 다 입단속을 시킵니다. 거주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다라는 소군요? 네. 천정궁 안은 교주의 비밀궁전 같다고 했습니다. 천정궁 안은 내실이라고 부르거든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옛날 말로 상궁들이죠. 상궁들. 참 어머님을 보필하기 위한 조직적인 궁녀들. 금고가 2개 있거든요. 중간에 있는 건물 지하에 금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재정국장이 돈을 꺼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캐리어에 담아갖고 어머님 내실로 갖다 줘요. 어머님 돈 세어보지도 않죠. 그냥 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특검에서 발견한 내실의 금고 그런 데다 넣어두는 거죠. 어머님 필요할 때 쓰시라고요. 그런데 취재 도중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니 천정궁 완공 2년 뒤 슬그머니 박물관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를 바꾼 겁니다. 인허가 문턱을 넘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것 아닌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가평군에 용도 변경 사유를 묻자 행정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교는 천정궁 아래 또 하나의 궁을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뜨거운 환호와 하늘 부모님, 이제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참 부모님으로 인해서 천일국이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닦으셨습니다. 지상 천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궁의 이름은 천원궁. 그 건축 면적은 기존 천정궁보다 10,000제곱미터 넘게 확장됐습니다. 축구장 2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 그렇다면 천원궁에 대한 건축 허가는 어떻게 받았을까? 수소문 끝에 설계를 담당했던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 이름은 뭐 세계 무슨 평화박물관 뭐 해가지고 그걸로 했어요. 우리 때는. 박물관으로 생각하고 처음부터 지은 건가요? 그렇죠. 사장님도 그렇고. 근데 박물관이라도 그 위에도 박물관이잖아요. 천정궁. 네네네. 근데 그 많이 박물관이지 뭐 일반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을 때도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뭐 모르죠. 근데 막을지 안 막을지는 모르죠. 근데 하여간에 박물관으로 설계를 했으니까. 천원궁도 박물관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PD수첩은 통일교 측이 가평군에 제출한 경정 청구서를 입수했습니다. 납부한 취득세 80억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허가는 박물관으로 받아놓고 종교시설이라 주장하며 면세를 요구한 겁니다. 박물관도 취득세 면제고, 그다음에 종교시설도 취득세 면제예요. 근데 이제 박물관은 좀 규정이 약간 엄격해요.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다른 것하고 같이 공용으로 쓰는 곳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시설로 처음에 가면 허가도 안 날 거니까 박물관으로 해서 허가를 받고, 다 지어놓고는 박물관 면세가 아니라 종교시설 면세로 해가지고 취득세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이거 어딘가에서 컨설팅 받아가지고 꼼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천원궁은 천정궁의 이른바 꼼수를 거의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억만세! 통일교 측이 천원궁 준공 1년 후 가평군에 보낸 문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박물관을 짓겠다고 인허가 절차를 통과해놓고서는 건물이 지어지자마자 종교시설로 쓰겠다며 또다시 말을 바꿔 변경을 요청한 겁니다. 가평군은 서면 심의를 거쳐 승인해줬습니다. 첫 번째 천정궁 했다, 그다음 천원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천정궁 했을 적에 얘네들 박물관을 한다고 했다가 좀 지나니까 그냥 종교시설로 바뀌더라. 그럼 두 번에 또 들어오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에 절대 안 해주죠. 근데 또 바꿨잖아요. 종교시설이라는 게 약간 특정 단체를 위한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목적과 종류가 확연하게 다른데 어떻게 그게 그냥 쉽게 그렇게 도시계획 심의에서 의결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